자, 여러분,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요거를 좀 시대를 구별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기 관련된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시면 유물입니다. 비파형 동검이고요. 그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에요. 중국의 악기 비파처럼 울퉁불퉁해서 비파형 동검인데요. 자, 근데 자, 아연 합금이다. 그래서 북방계 쪽. 우리나라는 청동기 시대 때까지는 중국 쪽과 교류가 많지 않고 북방계 쪽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청동기. 자, 여러분, 이게 브론즈 에이지 청동 구리인데요. 구리가 지금도 비싸요. 누가 지배층의 무기와 장신구예요.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농사 지을 때는 석기를 써요. 이거 함정 문제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석기를 안 썼다? 아닙니다. 지배층만 요걸 만들어 쓰고요. 일반적인 농사를 짓거나 일상생활에선 석기를 쓰는데 이 시기를 대표하는 대표적 석기가 반달돌칼이죠. 청동기 시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자, 다음에 철기 시대는 뭡니까? 세형동검.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입니다. 이 세형 동검은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국형 동검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 뭡니까?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가 거푸집. 세형 동검을 만들 때 붕어빵 틀거리처럼 쇳물을 부어서 굳히고 식혀서 뽑아내면 이 세형 동검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거푸집이 같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는 세형 동검 우리나라에서 만든 틀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건 수입품이야? 만든 거야?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한국형 동검. 그래서 한국에 그러니까 한반도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철기 시대로 묶는 이유가 뭐냐면 세형동검이 뭡니까? 땅을 파면 철기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후기 청동기 시대랑 초기 철기 시대가 겹치는데 어쨌든 철기가 존재했으니까 철기 시대로 시험 내더라도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철기 시대 들어가면 이렇게 동검은 계속 비중이 줄겠죠. 그래서 청동기는 무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식용 도구.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뭐 향로, 술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식용 도구가 의기고요. 의기로 의기화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함정 문제는 뭐야? 철기가 들어오면서 청동기는 안 썼다. 자, 여러분, 구리는 지금도 쓰잖아요. 이때는 용도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덤. 청동기 시대 무덤은 고인돌,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돌널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널 하면 널빤지 나무인데 돌을 얇게 썰어서 만든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널무덤. 말 그대로 나무, 관이죠, 관. 나무를 얇게 썰어서 우리가 시신을 거기에 담아서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무덤. 이건 항아리에 사람을 넣고 매장하는 겁니다. 요걸 대비시키는 문제를 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토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대표하는 건 그냥 민무늬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붉은색 칠한 붉은 간토기. 요게 나오면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철기 시대는 덧띠 토기예요. 그러니까 덧무늬 토기랑 덧띠 토기를 바꿔낸 적이 있는데 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덧띠 토기가 철기 시대고요. 그다음에 검은 간 토기. 이렇게 이걸 섞어서 낼 때 구별하시는 문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본문을 좀 볼게요. 청동기 문화. 자, 생산경제, 생산력 증대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청동 관련된 전문 장입니다. 자, 사유재산제도와 계급. 그래서 계급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석기시대. 석기시대 뭡니까?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평등사회고요. 뭡니까? 청동기 시대 뭡니까? 계급 발생이다. 왜? 잉여 생산물. 잉여 생산물 힘이 센 자가 가져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합니다. 자, 시기는 기원전 2000년경에 뭡니까? 요령과 러시아의 아무르강과 연해주 지역에 들어온 덧띠 색인무늬 토끼 문화가 앞선 빗살무늬 토끼 문화에서 이것이 청동기 문화랑 신석기 문화가 500년간 공존하다가 점진적으로 청동기로 넘어갔다. 라는 거죠.
여기에 뭡니까? 7차 교과서 때 요 내용이 이게 들어갔고요. 유적지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유적지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미송리는 미송식토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미송식토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주 흔합리와 부여 송군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왜 외워야 하느냐? 탄화된 쌀이 나온 유적지예요. 그래서 앞에 신석기 시대 봉산치탐리와 평양 남경 유적이 탄화된 잡곡이고요. 이건 탄화된 쌀이에요. 요걸 구별시키는 문제를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유물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비롯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 무덤입니다. 그래서 석기는 추수용 반달 돌칼입니다. 그다음에 바퀴날 도끼, 홈자귀 등이고요. 경제활동과 같은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석기를 써요.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뻔한 문제가 뭐냐? 청동제 농기구 썼다. 아니에요. 청동제 농기구는 없어요. 그래서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무기, 비파용 농겁이에요. 거친 무늬 거울, 지배층의 무기와 장신구. 그래서 이렇게 묶이고요. 그 다음에 분포는 만주에서 한반도에 출토되고 있는데 비파용 농검, 거친 무늬 거울의 분포는 미송직 토기, 북방식 고인돌, 받침대가 좀 큰 탁자식 고인돌입니다. 같은 문화권이다. 이걸 시험은 또 많이 냅니다. 뒤에 배울 우리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지 고조선의 세력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요거를 시험 문제 많이 묻고요. 당시의 청동기는 아연이야. 비파용 농갑 중국 계통보다는 북방 계통. 우리는 뭡니까? 청동기 시대 때까지는 북방 쪽과 영향을 주고받다가 나중에 철기 시대 때 중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토기는 덧띠 색인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 가장 이른 시기를 대표합니다. 보시고요. 민무늬 토기. 대표하는 토기예요. 무늬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서 뭐 바닥이 평평한 원통 모양, 화분형, 밑바닥이 좁은 팽이형 기본적 모양입니다. 뭐 중요한 건 민무늬 토기가 청동기 시대를 대표한다. 다음 미송식 토기. 평북 의주 미송리 동굴에 처음 발굴된 이후에 청천강 이북 요령성 길림성 일대 분포합니다. 그다음에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에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 다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무늬, 선이 밀집해 있는 무늬가 특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건 굳이 구절절하게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죠. 뭡니까? 미송식 토기는 모양이 이 모양이에요. 요 모양을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밑이 납작하고요. 항아리, 손잡이가 있고요. 선이 밀집해 있다. 요 얘기예요. 요 모양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걸 뭡니까? 그림을 많이 보여줘요. 특히 한능검은 그림을 많이 넣죠. 모양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기타입니다. 자, 붉은 간토기가 먼저예요. 여기를 물어볼 경우 뭡니까?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홍도랍이다. 붉은 간토기. 한자가 홍도인데요. 자, 요걸 시험 문제 낼 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생활입니다. 생산경제 발달입니다. 자, 벼농사 시작. 조, 수수, 보리콩 여기서 굵은 글씨 이게 이때 시작된 거예요. 조하고 수수는 이전 시대 때부터 재배를 한 건데 보리콩 그다음 벼농사예요. 자, 중국에서 전래되어 여주 흔남리와 중국 충남 부여 송국리예요. 하남이 유적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뭐 중국 전래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자생설이 있는데 뭐 전래설을 따르기도 합니다. 자, 사용 도구 청동제 농기구는 없어요. 일상생활에 여전히 석기를 씁니다. 그래서 간석기 종류가 더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보다 좀 더 발달한 간석기를 쓰고요. 돌도끼, 홈자기, 괭이, 땅을 개간, 곡식을 심는 데 이용했고요. 반달 돌칼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기 구멍 뚫려 있죠? 구멍이 끈을 꿰은 다음에 이렇게 벼베기를 할 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농기구도 사용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는 뭐야? 잉여 생산물, 그걸 힘이 센 자가 가지면서 뭐야? 계급 발생입니다. 주거 생활, 집터 유적이 한반도 전역에 있습니다. 대체로 앞쪽에 시냇물이 흐르고 뒤쪽엔 야산이 있는 우물을 중심으로 배산임수 밸배세요. 이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에요. 이건 개관에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나라의 전통적 추락 여건, 마을 여건입니다. 오늘날의 농촌의 자연 추락, 지금의 농촌 마을과 같은 위치예요. 농사짓기 좋은 지역입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짓기 좋은 지역.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정리하면 구석기, 신석기, 석기 시대는 뭡니까? 물고기 잡이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안과 강가에 거주하다가 청동기 시대 뭡니까? 배산, 임수의 구릉, 언덕입니다. 여기에 거주했다. 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움집. 자, 직사각형으로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움집 중앙에 있던 화덕이 한쪽 벽으로 옮겨지고
저장 구덩이를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돌출시켜 만들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이건 이따 정리할 거예요. 창고와 같은 독립된 저장시설을 집 밖에 따로 만들기도 했고 움집을 세우는데 주축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농경 발달과 인구의 증가로 생활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넓은 지역에 많은 수가 밀집, 취락의 형태입니다. 자, 규모는 보통 집터는 부부를 중심으로 4명에서 8명 정도 가족이 살 수 있는 크기다. 한 가정용입니다. 뭐 이 숫자는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집터의 구조와 특징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그다음 촌락시설. 그래서 사회가 분화되니까 사회 조직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건물이 다양해집니다. 창고, 공동작업장, 집회소, 공공의식 장소가 만들어졌고요. 남녀 간 분업, 초기 형태의 분업이에요. 여성은 주로 집안에서 집안일 담당, 남성은 농경, 전쟁과 같은 바깥일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안사람, 바깥사람 이런 말이 여기서 유래했다고 하죠. 마을 방어입니다.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거야? 계급 발생, 전쟁, 방어, 환호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환호의 기둥 나와 있습니다. 또랑을 파는 거죠, 주위에. 여러분 판타지 게임 같은 거 보더라도 성 주위에 뭡니까? 도랑을 쭉 파놓고 성의 문이 딸딸딸딸딸딸딸 해서 뭡니까? 다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 봐요. 외적을 방어하기 위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쇠사슬을 다시 똘똘똘똘똘똘똘 이렇게 이게 끌어올리면 다시 뭡니까? 해자로 뭡니까? 다닐 수 없게 막히는 거지. 외적을 막기 위해서 환호입니다. 자, 환호 취락인데요. 의례적인 면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움집, 신석기 시대와 청동 시대 뭡니까? 움집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움집, 자, 구석기 시대는 뭡니까? 막집이고요.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는 뭡니까? 반지하의 움집이에요. 그 다음에 청동기 시대의 움집은 점차 지상화한 움집입니다. 반지하 살다가 지상화하는데 요 집의 모양을 시험지 내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주로 어떻게 시험에 내요? 박스에 이걸 글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둥글거나 모서리가 둥근 네모꼴이고 화덕이 집 가운데 있습니다. 저장 구덩이를 화덕 근처에 두거나 뭡니까? 출입문 근처에 두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로 설명한 내용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청동기대 뭡니까? 이 집자리의 모양이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화덕, 보일러가 안방 가운데 있으면 불편하겠지. 그래서 벽난로, 벽으로 후퇴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창고를 이렇게 돌출시키는 겁니다. 직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이거지. 그래서 직사각형, 지상화 있고요. 화덕이 한쪽 벽으로 갖고 저장 구덩이를 따로 설치하거나 한쪽 벽면을 돌출시켰다라는 그림 모양이 이 모양이죠. 그럼 저기는 뭡니까? 글을 구절절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요 모양을 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이렇게 묘사되는 게 있을 때 이걸 구별해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사회생활, 군장사입니다. 생산력 증가에 따라 잉여 생산물 생기게 됩니다. 힘이 강한 자가 이걸 소유, 사유재산제가 생겨납니다. 자, 계급이 분화하여 생산물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사람들 사이 갈등이 생겨났고요. 빈부의 격차와 계급의 분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이름이 군장이에요. 자, 이들 독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 먼저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의 위치가 어디예요? 북부 지역이죠.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군장의 명칭 읽어보시고요. 선민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정치 권력과 경제력에서 우세한 부족은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다. 자, 이런 거야, 여러분. 이게 초기 형태 이데올로기입니다. 자, 옆에 뭐 신석기 시대에 멈춰 있는 부족이 있어요. 자, 청동기를 가진 부족이 좀 더 발전된 부족이지. 자, 계급 발생하고요. 그다음 뭐하니까 전쟁하는 거야. 우르르르르 쳐들어간다 뭡니까? 때려잡은 다음에 옆에 있는 부족을 포로로 잡아와서 노비로 만드는 거예요. 노비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어떤 거예요? 그럴 경우 쳐들어간 다음에 야 우리는 평화롭게 사는데 니들은 왜 쳐들어오는 거니? 자, 왜 우리를 괴롭히는 거니 할 때 뭡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잘난 민족이니까 니네를 지배해도 돼 라는 거예요. 초기 형태의 지배 이데올로기 이게 선민사상이고요. 언제 등장하냐? 청동기 시대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사상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선민사상이 가장 강한 민족이 어디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선민사상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 유대인의 경전이죠. 이게 유대교의 가장 핵심적 특징은 뭐예요? 세상이 끝날 때 마지막 순간에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만 구원받습니다. 그게 선민 세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쪽과 그쪽 지역에 충돌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배타적이거든요. 자, 그러다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예수. 전 크리스찬 아닙니다. 예수께서 등장한다 뭡니까? 그래서 신약 예수님의 말씀을 묶어놓은 거죠. 신약 성경. 그래서 뭡니까?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한다면 뭐 하는 거야?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게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 신약 성경 당연히 인정 안 하죠. 예수는 뭡니까? 위험한 사람이지. 유대인이 보기에는 위험하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게 유대교하고 원래 이제 기독교가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종교입니다.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민세상입니다. 그럼 이 선민세상이 등장한 게 언제야? 청동기 시대라는 거예요. 자, 정복활동. 청동으로 된 금속제 무기를 가지고 주변의 약한 부족을 통합하거나 공납을 요구합니다. 지배와 비지배 사이에 분화가 촉진되었고요. 자, 계급 발생의 근거는 뭐예요? 무덤의 크기와 껴물거리, 부장품. 그러니까 지배자가 죽을 때 보물이랑 같이 묻지. 그걸 껴물거리라 합니다. 자,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건 뭐 몇 톤, 몇십 톤 이런 건데요. 요 무덤은 뭐야? 한 명을 묻기 위해 대다수의 노동력을 동원했다. 그래서 지배자의 무덤이라는 거지. 자, 무덤 고인돌입니다. 계급사의 발생을 보여주는 증거고요. 우리나라 전역에 있습니다. 전라도와 황해도에 가장 밀집돼 있다. 한 곳에 수백 개의 고인돌이 무리를 이루어 분포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인돌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중요한 지역이고요. 자, 북방식 탁자식입니다. 그래서 받침대가 이렇게 높아요. 4개 판석 형태의 괸돌. 그래서 거대하고 평평한 덮개돌. 그래서 테이블. 탁자식이고요. 기타 남방식은 뭐야? 받침이 작아요. 바둑판 모양이죠. 그다음 개석식 받침이 없는 거. 돌만 올려놓은 거예요. 다양한 모양이 있습니다. 티베트가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반영해 주는 것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여기서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되어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 끝나고 총정리할 거예요. 당연히 이건 시험에 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거성문화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뭡니까? 커다란 이 돌, 바위를 좀 숭배하는 문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건 키워드인데요. 그래서 청동기 고인돌, 청동기 이후 고인돌 그다음 뭡니까? 선돌, 커다란 돌을 세우는 겁니다. 그다음 뭡니까? 그림을 어디에 그려? 바위 그림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고인돌, 선돌, 바위 그림, 거석이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묶어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인돌 읽어보시고요. 돌널 무덤. 땅을 파고 돌로 널방을 만들어 어떤 거야? 돌을 얇게 썰어서 밑에 사진 보이죠? 돌을 이렇게 얇게 썰어서 뭡니까? 널방을 만들어요.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돌의 하부 구조.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시신을 넣고 흙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고인돌을 올렸다. 고인돌의 하부 구조로 많이 이용되었고요. 다음 돌무지 무덤. 어떤 거야? 커다랗게 고인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짱돌을 막 쌓아서 뭡니까? 봉분을 쌓아 만든 겁니다. 돌무지 무덤이다. 자, 신앙생활 신성지역이나 부족한 경계 표진 선돌이에요. 선돌입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이후에 고인돌, 선돌, 바위 그림이다. 자, 그래서 바위 커다란 돌을 숭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